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카트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한 노인의 삶과 그가 겪은 억울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존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1. 젊은 시절 전쟁, 가난, 그리고 땀. 주인공은 올해 79이 된 박노인.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야 했습니다. 배움은커녕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요. 그래서 그는 남들 공부할 때 막노동판으로 나가 벽돌을 나르고 건설 현장에서 땀을 쏟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늘 모자랐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현장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굶지 않게 하리라. 이 다짐 하나로 그는 평생을 버텼습니다. 2. 은퇴 이후에 삶 폐지를 줍는 이유. 세월은 흘러 자식들은 성장의 도시로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그는 무언가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폐지 줍기였습니다. 처음엔 생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침마다 카트를 끌고 거리를 돌며 버려진 신문과 상자를 주우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열심히 산 듯한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동네 아이들은 그를 보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가 워낙 성실하다 보니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 어르신은 참 대단해. 저 나이에 저렇게 꾸준히 다니시다니. 이렇듯 그는 평범하면서도 성실하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마을 어귀를 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듯 쌓여있던 종이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 분명 쓰레기처럼 방치돼 있었기에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카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청년이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거 제 건데 왜 가져가세요? 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버린 줄 알고 늘 하던 대로 가져가려 했는데. 하지만 청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순간 박노인의 얼굴은 붉어지고 손은 떨렸습니다.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의 모욕. 파출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모아둔 겁니다. 어르신이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버린 줄 알고 늘 버려진 것만 주웠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은 무심하게 기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평생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불리다니.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노인의 결심. 며칠 동안 그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은 더더욱 무시당하겠지. 나는 내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도범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남들 버린 것 치우며 살아왔지요. 내가 훔치려 한 게 아니라 그저 늘 하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혹시 주인이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떳떳합니다. 이 말은 파출소의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곧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늘 남이 버린 것만 모았어요. 남의 물건엔 절대 손 안 대는 분입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결론 났고 노인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사건은 끝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노인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린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노인의 존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이후 마을 회관에서 젊은 세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했지만 여러분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시오. 우리가 젊은 날 피 흘리고 땀 흘려 일했기에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곧 자기 삶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노인은 우리의 뿌리. 여러분, 노인은 단순히 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제이며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땀방울 위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그들이 곧 우리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기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마저 잃어버리는 사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 누군가의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